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모처럼 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요일에 계속 좋지 않고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CPI 지수를 확인하고 나서 뉴욕 시장이 반등했고 우리 시장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2,51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지금 1% 넘게 840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4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4.9%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2년 만에 최소폭의 상승, 5%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 4월 CPI 보고서가 확실한 안심을 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연준이 놀라서 6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인가는 또 아니다라는 진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고 시장이 받아들일지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동안의 하락세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또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얼마나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보시면서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한번 매수해볼까요? 궁금한 점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이정원 FA와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원 FA의 픽부터 볼까요? JYP 엔터와 클래시스, 비올, 텔레칩스, 성우하이텍 이렇게 가져오셨고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네오크레마, 사마페인트, 네오오토, 동일기연, 부국철강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되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청원 FA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JYP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JYP 엔터는 그냥 호흡을 길게만 가지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게 더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마찬가지고 기타 매니지먼트, SM이나 동사와 하이브, YG까지 음원과 음반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방송과 공연, 기타 콘서트 등도 올해 1분기, 2분기, 앞으로 4분기까지 계속해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의 개선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주가 흐름 또한 지금 좋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달 들어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전혀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 자체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종목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기업은 응당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가 올해 연봉상으로 대략 35%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 정도 올랐는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강세장이죠. 네. 이렇게 강세장에서 동사가 보이는 시장 대비 베타 개수는 1.5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강세일 때는 응당 베타 개수가 높은 기업을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JYP 엔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매주 강조해주고 계신 JYP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네오크로마라는 종목 네오크로마. 준비했습니다. 네오크로마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치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제가 네. 4월 20일 날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은 또 어떻게 갔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추가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까지 출시가 되겠다라고 임박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오크레마가 이 이슈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때부터 해서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약 28%, 29% 정도 상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시 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단기간 내에 보셨을 것 같아요. 네오크로마라는 주식을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네. 주봉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보면 32,900원 가격대까지 형성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대 보시면 9,000원이 안 됩니다. 3분의 1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구간 단기적으로 그어두었습니다. 어디 구간이냐고 하면 7,500원 구간.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구간이에요. 주봉 상태입니다. 주봉 상태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상단에는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돌파해야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크레마 첫 번째 종목, 지난 4월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다음 두 번째 또 단골 종목입니다. 네,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단골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동사의 주가 흐름도 사실상 올해 단 한 번도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오르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2차 전지죠. 가격이 푹푹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가격 조정이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았을 때 올 한 해 단 한 번의 가격 조정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라갔던 게 지난달 말과 지금 이번 달인데요. 4월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옆으로 2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횡보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기업이 가격 조정도 나오지 않고 지수는 꿋꿋하게 버텨주면서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재무 상황들 그리고 재무 비율은 월등히 좋은 기업입니다.
미용 관련,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48%나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50%가 넘어갔던 기업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ROE라고 하죠. ROE는 결국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ROE가 30이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국에는 차입이라고 하는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사마페인트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사마페인트. 3월 23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던 그렇죠.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페인트주들이 뭐 특별한 이슈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5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양시장은 조정 장세로 좀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조정 장세가 거칠 때 그리고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실적주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아주 좋은 실적주거든요.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했다라고 공시도 되어 있고 페인트주들 중에서 이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마페인트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차트입니다. 3월 23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이 음봉을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24% 정도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이 났겠죠. 자, 축하드리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봉상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확인하시게 되면 사마페인트 또한 상승할 때 가파르게 상승해줬다가 2만 원대 가격대까지 형성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대세 하락이 발생했어요. 지금 가격대는 6,6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 두 가지,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에 두 가지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약 5,380원, 5,400원 구간 되면 지지를 받고요. 위에 상단에 6,500원 구간 돌파하게 되면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만 안 한다면 네, 이탈만 안 하면 지지할 수 있겠다라는, 다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었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네, 비올이라고 하는 비올. 기업입니다. 네. 동사 또한 미용 관련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고주파 치료제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단순하게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들도 많이 피부과에 가서 미용 관련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흐름들은 앞으로 더 그 색깔이 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지난 10월부터 주가가 지금 흔들리질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해 2월, 3월, 4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월 들어서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6,000원이 지금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전에 클래시스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된 투자 주체 그리고 가격을 결정짓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었지만 비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관 수급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관이 큰 폭의 매도 물량을 보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이러한 선형관계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ROE 그와 함께 차입 경영에 대한 상당 부분 인식이었습니다.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차입금이나 특히 단기 차입금을 기반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35에 달하는 ROE와 30에 달하는 ROA 이 점을 토대로 긍정적으로 볼 것을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올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핫했던 종목이죠. 네오오토 준비해봤습니다. 네오오토. 네오오토는 초미니 전기차와 상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감속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또 자체 설계했고요. 근데 해당 감속기를 시험을 통한 성능 및 내구성 검증 또한 완료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네오오토가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차 섹터에 포함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 어제 오늘에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오토 또한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21년이죠. 2021년 6월에
14,450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했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원대 가격대 형성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전기차 섹터에 포함이 되면 요즘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오조 또한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라인 제가 단기적으로 그어두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라인 그어두었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7,730원 구간. 자, 이 구간 보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저항을 받는 구간이거든요. 주봉상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표기된다라면 훨씬 더 많은 저항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구간을 다 돌파했을 때 큰 시세 나는 경우 제가 제시한 종목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종목 또한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오토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네, 텔레칩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어쨌거나 조정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1차적으로 저는 반도체가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지금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판매 가격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판매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시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조금 더 빠른 진입으로 인해서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겠지만 일본 도요타가 지금 판매가 그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현대 기아가 늘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차량용 부품, 전장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U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시장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신차의 출고 기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요. 동사의 경우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17,000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관련 텔레칩스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동일기원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동일기원. 동일기원이라는 종목은 이제 페라이트 코어 전자파 차단경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네.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라이트가 요즘 또 집중을 받게 되면서 또 이제 필터 제조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각종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유해 전자파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 제거한다. 또는 감쇄해서 제품의 전자파 장애를 방지하고 전자파 적합성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제 동일기원의 기존에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것들이 일반 전자제품에 국한되어 있었다라면 네. 지금은 전기차 또한 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기원이 앞으로 전기차 섹터와 좀 수급을 같이 하고 시장 이슈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가져와 봤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수급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입니다. 주봉상 차트예요.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 15,600원 라인대를 제가 선을 그어두었는데 어떤 구간이냐 하면 자 이런 구간이에요. 과거에 대세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할 때 저항받던 구간입니다. 여러 차례 저항을 받던 구간이에요. 여러 차례 저항을 받던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강한 수급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다면 동일기원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동일기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가운데 보세요.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수급이 이탈한 흔적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메이저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다. 충분히 네.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일기원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맨 위에 완성차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 그리고 그 아래에 종합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납품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예 완성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대략 9개 섹터, 엔진과 엔진 미션, 차체, 샤시, 내장, 외장, 전장품 등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양하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차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범퍼 레일이라고 하는 외장재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대세가 전기차죠. 그러다 보니 배터리와 관련된 보호 소재도 지금 시장에 조금씩 공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아진 기업이에요. 그것 못지않게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절감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불과 3년 만에 대략 20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단순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4월 12일에 주가가 27%나 올랐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크게 실렸는데 지금 빨갛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사실상 여전히 손실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래량 이거 다 합쳐도 이날 거래량 안 될 거예요. 지금 주가 자체도 240일 기준 신고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섹터 자체의 흐름이 너무 좋은 점, 그 점만 토대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잘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5번째요. 네, 5번째 종목 부국철강이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부국철강은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이슈화가 되면서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중에서도 부국철강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2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다면 약 2,326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부양책에 더해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확대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아무래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차트입니다. 많이 하락했죠. 부국철강도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 보면은 8,780원, 약 9,000원 가격대를 형성했는데 지금 3,000원대거든요.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저렴하고 진입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단봉들이 여러 차례 출hiện 있단 말이에요. 부국철강이 그렇다라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면서도 부국철강이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기 이평대거든요. 장기 이평대. 돌파를 시도하죠. 근데 결국 돌파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실제로 돌파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철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또 시장의 상황 현재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미국 물가 안정이 진행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줬던 한 가지 요인이 덜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증시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은 모두 강보합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3% 오른 2,5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오르면서 83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동물 백신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4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충청북도 청주의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지금 4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생긴 건데요. 방역 당국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서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 개장 이후 관련주들 일제히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대성 미생물이 현재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12,7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체시스와 제일바이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우진 BNG도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리스트에는 없지만 CNC바이오도 과거에 구제역 관련주로 급등 이력이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 직전까지는 3% 이상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과거에 급등 이력이 있는 만큼 또 관련주로 묶어서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도 조금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히토류 제로를 선언한 이후로 우리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어오고 있던 대표적인 테마주인데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일제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히토류 테마주들이 약 40% 가까이 폭등을 해줬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12%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장 출발과 동시에 2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 현재 11% 정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노텍과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까지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노바텍은 현재 약보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몽골의 광산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금양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금양이 몽골 광산 회사 인수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리튬에 대해서도 추후 개발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초부터는 채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양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에는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3%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은 65,300원 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리스트업 해드렸는데 자, 이 종목들 보시고 저희가 설명드릴 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증시파워 10, 스피드 종목 10,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이청원 FA의 픽부터 볼까요? 대한제당과 대주산업, 호텔신라, 화신, 신일전자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현대바이오랜드, 컬러레이, 영보화학, 본느, 동국 RNS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업의 전망은 좋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청원 FA의 6번째 종목으로 시작할까요? 네,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이틀 정도 전까지만 해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두 번 정도의 반등은 저는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도 오늘 우리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을 분명 보이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난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추가적으로 추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부각받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곡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당의 입장에서는 설탕과 그 조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50%인데 지금 국제 설탕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단기적으로 크게 꺾일 일은 없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원자재 그중에서도 하드 섹터에 속하는 에너지나 뭐 철강 금속 기금속은 변동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곡물이 있는 소프트 쪽은 그런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과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시점인 것. 그 점 토대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 설탕 가격 오르면서 최근 이슈가 됐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는 이제 의약품, 화장품 등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이슈와 아주 잘 맞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리오프닝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로 이제 GF홀딩스 그리고 현대죠. 현대 GF홀딩스, 현대홈쇼핑,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이 지배구조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관심받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 또한 리오프닝의 이슈와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현대바이오랜드도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48,500원 가격대, 거의 5만 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15,000원 밑에 12,000원 가격대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보시게 되면 제가 두 가지 선 단기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 그어두었습니다. 바닥 구간은 11,100원, 이 구간 절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봉상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상단에 보게 되면 하락 이후에 이 15,098원, 15,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를 절대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면 수급이 좀 필요해요.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면 이 구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 보게 되면 이 종목이 하락할 때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대를 돌파 못합니다. 돌파 못해요. 근데 그 구간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돌파한다라면 땡! 네, 여기까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까지 봤고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입니다. 역시 곡물입니다. 곡물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 연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는 크게 올랐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부각되는 시점에서도 주가는 점진적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긴 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은 상당 부분 부재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된 기업이 비록 중간중간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대다수 늘어났지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걸 비용 증가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오히려 적자로 전환시키거나 영업이익률을 많이 낮추게 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대주산업은 그걸 피해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매출액 개선으로 잘
이어나가고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산업의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다시 한번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역시나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이슈에 그리 민감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는 기대 손실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 토대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주산업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컬러레이라는 종목 컬러레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컬러레이 또한 지금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이제 색조 화장품 원재료를 사용되는 진주 광택 안료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즉 화장품 기업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컬러레이 또한 화장품 리오프닝 이슈됐던 올해 초에 대형 수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상승했던 이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큰 상승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주봉상 모습이에요. 올해 초에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었고 큰 상승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거래량이 없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거래량 없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메이저의 이탈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를 그어두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지지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맨 밑에 있는 1115원 선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지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강하게 저항받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 구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수급이 몰려들면서 이 구간 돌파하게 된다라면 이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전 저항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매물대면서 전 저항대 영역인 1236원까지는 열려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 1115원부터 1236원 구간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땡! 여기까지입니다. 컬러레이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 뭐죠? 네,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와서 자야 할 것이고요. 여기 와서 이것저것 사게 됩니다. 호텔 신라가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핵심은 역시나 숙박이고요. 네. 그와 함께 인천공항이라든지 국내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올해 경제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것이고 여행이나 숙박, 카지노 등 큰 폭으로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슈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의외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호텔 신라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여행 수요가 조금 더 커지는 시점에 맞추어서는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밀린 것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시점에 맞추어서 큰 폭으로 흔히 말하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시점이 있다면 그때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더 좋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영보화학이라는 영보화학. 종목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슈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과는 좀 별개입니다. 영보화학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그로 인해서 좀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자 하면은 영보화학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화면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주거든요. 자, 연간으로 보게 된다라면 재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죠. 한 번도 뭐 적자가 났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고평가인지 저평가 영역대라고 볼 수 있는 PBR 지표가 있습니다. PBR 지표는 항상 0점대예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 재무도 좋은 상태에서 저평가 구간인 종목들, 즉 실적주가 떠오르고 있는 이런 조정 장세에서는 영보학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또 하나 특이점이 있는 것이 하단에 이제 3,840원 선에 제가 라인을 그어두었는데 어디 구간이냐고 하면 대세 상승이 발생하기 전 지지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결국 하락을 할 때에도 이 구간만큼 지지받았던 모습입니다. 지지받았더니 상승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구간 깨고 나니까 저항대로 작용했어요. 저항대로 작용하죠. 지금도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시세를 주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보학 또한 중요한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시세 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보학 실적과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네, 화신입니다. 화신. 다행히 지금 매우 잘 가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지금 차트상 그리고 분봉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고가 4월 12일 16,240원이었는데요. 오늘 이 기업이 조금 전에 240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40일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섹터 자체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샤시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비중이 60%인데 지금 분봉상으로 16,24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전에 막 돌파를 하면서 약간 그러게요.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를 네네. 보이고 있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이 매도 물량은 결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240일 신고가를 기록한 화신 또 기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우하이텍 어제 급등이 나온 아진산업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흐름 자체가 매우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를 할 때 지금처럼 시장 조금은 불안하지만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240일 신고가가 경신되었기 때문에 종가까지는 우선은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신규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본느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본느는 또 화장품주입니다. 네. 제가 오늘 화장품주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화장품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린 밸런스 비건 클렌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본네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제 판매량이 누적 기준 150만 개가 돌파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어요. 즉 본네가 개발했고 실제로 참여했던 제품을 판매하는데 엄청나게 호실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화장품주들도 뭐 수급이 발생했지만 본네 또한 최근에 강한 수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네 또한 과거에서부터 이제 2020년, 2021년 상승기 이후에 쭉 하락을 했습니다. 참 많이 하락했어요. 4,270원이라고 해서 고가권의 가격이 적혀 있는데 지금은 1,6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저평가 상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 하나 그었는데 이 구간 좀 단기적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죠. 근데 이 구간을 깨고 이탈하게 되니까 저항대로 변했던 영역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2022년 10월부터 해서 이 1650원 선이 지지와 저항대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라인을 근데 돌파한다라면 앞으로 큰 시세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구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돌파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하락했던 추세에서 상승기로 변경될 수 있겠다. 네. 네, 상승기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자, 그럼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이청원 FA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죠. 네, 신일전자라고 하는 신일전자. 기업이에요.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하기 전에 이제 날 많이 덥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네. 이러다가 곧 30도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무더위 한창이다. 그리고 장마가 온다. 필연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신일전자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문형 에어컨, 파세코 같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날이 더워졌다라고 하는 그 이슈만으로 주가가 크게 한 차례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가전이 아닌 소형 가전입니다. 소형 가전이다 보니 사실상 매출액 개선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신일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매출액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만 나온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과 매출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이슈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주가 상승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3, 4 대략 2달 정도 동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밀린 적이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2215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여기만 돌파하면은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신일전자도 한번 관심 가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일전자 날이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단골 종목이죠. 동국 아레네스 예. 준비했습니다. 3월 9일부터 해서 오늘로서 7번째 말씀드리는 예. 종목입니다. 자, 동국 아레네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히토류 무기화 이슈 그리고 페라이트가 집중받아서 이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몇 가지가 꼽혔었어요. 그렇죠. 페라이트 이슈로 꼽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동국 아레네스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 이 최근 선을 좀 뺄게요. 빼면은 제가 이 4,887원, 4,890원 정도 되는 이 라인대를 항상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해야지 제가 앞으로 시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서부터 여러 차례 저항을 받던 구간이었습니다. 저항을 받았죠. 근데 보겠습니다. 주봉상 모습입니다. 돌파를 했죠.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강한 시세가 바로 발생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고가까지 확인을 한다면 시가부터 44% 상승이에요. 주봉상. 일주일에 44% 상승해주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라인 때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상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매매 방식이었죠. 이 3월 9일부터 해서 자,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팔고 20% 수익 내고 보고 나와서 다시 또 20% 수익 내고 또 나왔는데 또 내려오네 또 삽니다. 내려오네 또 삽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국 아레네스가 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주봉상 모습을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저평가 영역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지지받는 걸 확인한다라면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아레네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청원 FA님이 JYP를 가져오신다면 김근우 전문가님은 동국 아레네스를 매주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을 하나씩 골라봐야 되겠죠? 탑픽과 가격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이청원 FA님부터. 네, 저는 신일전자이고요. 신일전자. 목표 가격은 2,400원,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신일전자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본느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매수가를 현재가로 봤을 때 목표가는 1,750원, 손절가는 1,400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본느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신일전자와 본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른 종목들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들 또 체크해 주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또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